필요한 거는 한 1m 말다 할수 있도록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천천히 들어가서 이게 차로 눈이 맞춰 풀어서. 하나, 둘.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기. 오케이, 봐. 지금은 알리면 알리는데 뭐라. 잘해서 잘 맞추래. 오케이, 가자. 더 찍게. 대가 두 개에서 건물이 두 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
빨리 내려 이제. 다 내려. 이거 됐죠? 파이프를 갖다가 그쪽으로 여기 커튼을 삼일빌딩은 사회적이나 그 건축적으로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70년대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의 최고 높은 건축물이었고, 건축적으로는 김정업 선생님의 그 오피스 건물 중에선 최고의 그 수작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일빌딩은 김정업 선생님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루클브제 스타일이 아닌 미스 반데르의 비례감, 이거를 가장 사실 중시하는데,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또 어떤 그 소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게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전공하면서 건축가로서 많이 생각하는데, 설계를 했던 부분을 보면은 설계가 다 100%는 현장에 다 가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오면은 제가 알고 있는 디테일들, 또 경험했던 노하우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또 가미를 많이 해요. 최대한 우리 현장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설계도 했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디테일들을 사실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면을 많이 챙기거든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시공 상세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건데, 디테일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 몰딩을 뭐 10mm 할 건지 5mm 할 건지 시각적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런 의미들이 사실 하나씩 모이면은 또 시공의 품질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건물에 대한 이제 주안점을 삼고 있죠. 보존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커튼홀 부재를 과연 어떻게 보존할 건지, 그 다음에 50년 전의 것을 2020년대에 어떻게 이를 또 보완할 건지 가장 큰 관점이었었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커튼홀 부재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사인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존할 것이 제일 큰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할 부분들은 사실 옛 건물을 50년 전에 그런 빌딩이 아닌 현대 빌딩에 맞게끔 개선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원형 계단을 도입한다든지 슬라브 오픈해서 이 건물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건물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우리 건물의 그 삼일빌딩의 그 외장 디테일이 사실 엄청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김정은 선생님이 비례감을 의미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비례감을 만드는 디자인 요소를 만드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 외장재가 지금 철거도 했지만은 50년 전의 것으로서 녹도 안 났었고, 건축에서 커튼홀 부분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커튼홀 하면은 알루미늄 커튼홀로 내부에서 커튼홀 발을 만들어서 파스너로 잡아서 유리를 끼우는 이런 타입도 있지만은 삼일빌딩은 H빔 자체가 외장재로서 디자인적인 소재로서 쓰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김두숙 씨라는 그 옛날에 뭐 대동 목재공업이라는 회사에 이제 사옥으로 쓰시려고 이제 김두숙 선생님한테 이제 설계 의뢰를 했다고 들었는데, 30층에 목공소 자료도 보셨지만은 계단실에 페인트를 다 벗기고 있을 때
뭐 남산목공소 이런 목공소들이 그룹 사옥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 봤을 때 당시에 목재소들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는지 생각이 되고, 김정일 씨가 과연 목재 사업을 안 했으면 이런 목공소도 사실 지금 30층까지 올라올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김종훈 선생님이 이거를 설계하면서도 구조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하층이나 1층이나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현대에서는 이제 스퀘어 박스를 보통 설계를 해서 보를 만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보가 대부분 다 사다리꼴, 또 그 다음에 수평에서 볼 때도 경사로 된 마름모꼴, 다 보가 다 자기 달라요. 이런 부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그 50년대 그 글씨 톤 자체가 지금은 폰트 어디 바탕치에서 많은 폰트가 있지만 옛날엔 폰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투박하면서 글씨가 정감이 가요. 그런 부분도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저도 설계를 처음에 건축을 배울 때 그 핸드 드로잉을 하는 거를 사실 배웠어요. 그래서 김종훈 선생님의 도면을 이렇게 보고 스케치하는 거 보면은 사실 이 손맛이라는 게 엄청나요, 사실. 지금은 캐드 컴퓨터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쓰지만은 그때 손으로 스케치하는 거, 또 손으로 그린 거, 또 그때 당시에 디테일들 손으로 고민했던 흔적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사람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모여서 사실 건축이 되는 건데, 김종훈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 피부로 느낄 수는 없지만은 그때 고민했던 흔적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와의 차이점은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의 손맛들이 더 정감이 가요. 도면도 지금 청사진들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사람의 흔적이 보여요. 그만큼 이 건물에 대한 열정이 더 있었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다 대형화되고 또 초대형화되고 어떤 것들이 너무 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손맛을 느끼는 세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후대에도 또 후배들도 많이 보고 그런 걸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삼일빌딩이 이제 50년 전의 건물과 현대 건물로서 이제 가치가 비교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음악을 편곡해서 지금 들었을 때 느낌이 좀 편안하고 좋을 것처럼 우리 삼일빌딩 건물도 리모델링 전의 모습과 현대 가미된 뉴트로 리모델링 후에는 편안하고 더 멋진 건물로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